88회 전산세무 1급 6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선의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오늘의 직접 재료비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시오. 지금 현재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요청 자료라는 거기 모아놓은 곳에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세팅 방식은 이렇게 세팅을 하겠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여기에는 재료비, 여기에는 가공비, 일단 괄호를 이렇게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재료는 공정처기의 50%가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50%가 진행된 시점부터 공정 진행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입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메모하겠습니다. 0.5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적을게요. 공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공소는 여기 들어갈 자리가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 제공품은 100단위, 완성도는 40%가 완성이 되었고 단기 착수량은 5,000단위, 여기 완성품은 여기 5,000단위. 자, 완성품이 선의선출법일 때는 이렇게 쪼개서 적어줘야 돼요. 여기 100개와 여기서 올라온 5,000개에서 100개를 뺀 나머지 4,900개를 적고 이렇게 괄호를 일단 쓰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그 다음 기말 제공품은 100단위. 자, 100단위이고 완성도는 45%이다. 즉 이렇게 해서 선의선출법은 기초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제가 이제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40%예요. 40%가 진행이 되었는데 가공비는 없으니까 가공비를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40%가 진행이 되었다라면 재료비는 초기에 50%가 투입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0%로 쭉 가다가 이제 50%의 공사 진행률이 50%가 되었을 때부터는 이제 비례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죠. 초기에 40%가 진행이 되었다면 얘는 일단 0.5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0.5가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100%가 되었을 거잖아요. 얘는 0.5가 되겠죠. 이 숫자가 빨리 구하는 방법은 1-라고 쓰시면 돼요. 1-라고 쓰시면 0.5라고 뜹니다. 아래에서 올라온 것은 제가 무조건 1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45%면 얘도 50%까지는 일단 투입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공비를 물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50, 이렇게 두 개 곱하면 4,900, 이렇게 곱하면 50 이렇게 되죠. 다 합하면 4,900에 100이니까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습을 위해서 항상 분모의 정리 연습을 해요. 5,000.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으로 가야 되겠죠? 7번 문제. 7번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현재 문제는 매출 원가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동일해지는 경우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공품으로 이제 얘가 제공품이고 이제 얘가 제품인데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면 되죠. 빠르게 좀 풀이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기초 제공품이 얘가 이제 13,000원이고 얘가 A고 기말 제공품이 얘죠. 32,000원이고 기초 제품이 얘죠. 43,000원이고 얘가 기말 제품이죠. 24,000원일 때 현재 내용은 매출원가가 얘죠. 얘를 A라고 할게요. 매출원가 A와 단기 총 제조원가 얘가 B죠. 이렇게 얘랑 동일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 근데 여기랑 여기는 숫자가 똑같아요. 여기랑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내용상은 이렇게 돼요. 좀 빨리 푸는 방법 일단 계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13,000원 더하기 B는 그 다음 32,000원 더하기 X라고 하겠습니다. X 그 다음 여기서는 43,000원 더하기 X는 A 더하기 24,000원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A 값은 결론적으로는
A 값은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을 이제 43,000원에서 빼기 24,000원을 하고 더하기 x가 되는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요. 여기서의 B값은 32,000원에서 빼기 13,000원을 하고 더하기 x값이 되죠. 일단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런 모양을 봤을 때 A하고 B가 같으려면 이 A와 요 B가 같으려면 여기서 요거 뺀 값과 여기서 요거 뺀 값이 같으면 X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림을 봤을 때 32,000원 빼기 13,000원과 43,000원 빼기 24,000원을 해서 이 값, 여기서 이쪽으로 뺀 값과 이쪽으로 뺀 값이 같으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기가 없네요. 32,000원 빼기 13,000원. 그럼 얘가 19,000원이 되고, 얘는 43,000원 빼기 23,000원 하면 43,000원 빼기 2만, 얘 14,000원인가요? 계산기를 잠깐만요. 잠시만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강이 있어서 제가 계산기를 가방에 넣어갔네요. 43,000원 빼기 24,000원 하면 얘도 19,000원이에요. 얘도 19,000원. 그럼 답이 바로 나온 거야? 아, 얘는 32,000원 빼기 13,000원. 얘도 19,000원이에요. 그럼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네요. 빨리 나왔습니다. 빨리. 여기서 요거 빼고 여기서 요거 뺀 값이 같아야 돼요. 여기서 요거 빼고 여기서 요거 뺀 값이 같아요. 그럼 달라요. 눈으로 봐도. 여기는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라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여기서 요거 뺀 값과 여기서 요거 뺀 값이 여기서 한번 4번을 보면 13,000원 빼기 22,000원을 빼면 얘는 마이너스 9,000원이 되고 여기서 요거 빼면 얘는 마이너스 15,000원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눈치껏 좀 빨리 푸는 방법을 그 자리에서 빨리 이렇게 캐치를 해내셔야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자,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크게. 오케이. 자, 8번 문제입니다. 스피드의 공장에서 두 개의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이 있다. 얘가 보조 부분이고 제조 부분이고. 상호배우법. 자, 상호배우법.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빨리 푸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일단은 배치를 할 때 상호배우법 문제가 나오면 일단 패스하고 접근을 합니다. 일단 문제는 풀어볼 건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내용은 절단 부분에 들어오는 보조분의 원가는 얼마인가. 보조 부분이 항상 세로에도 같이 깔리죠. 여기 식당도 있고 여기 식당도 있고 여기 전력도 있고 전력도 있고. 그래서 이때는 식당의 값을 여기 한번 적어주면 좋아요. 여기 40만원이 되고 얘는 얼마가 되냐면 90만원이 되죠. 상호배분법에 의하면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 보면 보조 부분 A, B 서로 상호 간에 다 공급을 해주는 거죠.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그림을 띄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당에 관련되어서는 1차적으로 연립방정식이 먼저 일어나요. 식당의 금액은 얼마냐면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40만원에 더하기 식당이 40만원에 사실은 전력 부분에 대해서 10%를 지원받죠. 이제 식당을 X라고 하겠습니다. X는 40만원에 전력을 Y라고 할게요. Y의 10%를 지원받죠. 총 100%니까. 그래서 Y의 10%, 10% 곱하기 Y, 0.1Y를 지원받는 거고. 자, 두 번째, 전력에 대해서는 Y는 자신이 갖고 있는 90만원에서 그리고 식당에게도 20%를 지원받죠. 식당의 20%는 100% 중에서 20%예요. 그래서 여기가 0.2YX를 지원받는다. 자, 이렇게 먼저 해야 빅스비가 반응을 하네요. 이렇게 해야 XY 값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X값이 40만원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X 식당 부분은 40만원에서 Y만큼 지원받은 전체 값이 X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40만원을 쓰면 돼요. Y도 마찬가지고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이므로 얘는 연립 방정식이 성립이 됩니다. 얘를 여기에 이제 바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Y는 90만원 더하기 0.2 가로 열고 그 다음 X값은 40만원 더하기 0.1 Y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렇게 곱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8만원이 되고 그다음 여기 0.1하고 0.2하고 곱하면 0.02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진행을 한번 해보면 1 마이너스 이 0.02가 왼쪽으로 넘어가죠. 왼쪽으로 넘어가면 0.98Y가 되고요. 0.98Y는 98만원이 됩니다. 98만원. 뭔가 딱 떨어질 분위기죠. Y는 98만원을 나누기 0.98 이렇게 하면 답은 100만원이 됩니다. 자, Y가 100만원이면 이 Y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X 값은 40만원 더하기 0.1Y 여기가 이제 10만원에 40만원 더한 거죠. 결론적으로 X 값은 50만원이 됩니다. 즉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식당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40만원이 아니라 50만원부터 지원이 되는 형식을 띠게 되는 거고 전력도 9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부터 투입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5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얘는 일단 지원을 줬고 지금 절단으로 가는 부분은 제가 앞서서 이 절단의 30%만 계산을 하는 방법은 절단 부분 비율 뭐 얘가 절단율이라고 짓는 절단이 가져가는 부분은 전체 100 중에 30%죠. 그래서 100 중에 30% 30 곱하기 나눠야 되는 금액 50만원 중에서 30을 받을 거고 전력도 마찬가지로 100 중에서 60만큼 지원받는 거죠. 근데 전체가 100이기 때문에 100분의 60 곱하기 100만원에 대해서 지원받는 거죠. 절단이 지원받는 부분은 이렇게 지원받아요. 이렇게 얘는 얼마냐면 15만원 15만원이고 얘는 얼마냐면 60만원이 되겠죠. 60만원 합하면 얼마가 되냐면 75만원이 됩니다. 정답은 75만원이 정답이에요. 제가 지금 푸는데도 시간이 좀 제법 걸렸던 걸로 보이는데 문제에서 묻는 문제는 절단 부분의 최종값이 얼마인가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200만원에 75만원을 더한 275만원이 답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식당이 절단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이냐 그때는 15만원이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전력이 절단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이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답은 또 60만원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문제는 절단에 배부될 보조 부분의 원가 둘 다 구하라고 했죠. 상당히 이 중에서도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죠. 맞죠? 하나만 질문해도 지금 한 개만 구해도 시간이 빠듯할 판인데 둘 다 구해가지고 둘 다 합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단은 나중에 패스하기를 추천해드려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풀고 이 문제는 안 풀어도 되지 않을까.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전산세무 1급이 각 시험 중에서 가장 시간이 모자라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버릴 줄 알아야 합격을 한다.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패스하도록 합니다. 일단은 상호배우법 풀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9번. 자, 다음 주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별원가는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답이 벌써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 개별원가와 종합원가에 관련된 구분하는 것도 요청 자료 안에 제가 넣어놨어요. 얼마 시간이 안 걸리니까 혹시 이 문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동영상을 보시기 바래요. 다행히 너무나도 쉬운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종합원가 계산은 각 공정별 맞는 말이죠.
보고서라는 말도 종합원가의 특징이 됩니다. 정상원가 계산에서는 이제 정상원가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예정원가입니다. 예정원가. 예정원가는 어떤 데이터를 예정으로 하느냐면 제조 간접비를 예정으로 하죠. 즉 직제와 직노는 실제 데이터를 쓰도록 되어 있고 직제와 직노는 실제 데이터를 쓰도록 있고 여기 나오죠. 직제와 직노는 실제 원가로 계산을 하고 제조 간접비만 예정 금액을 배부율에 의해서 금액을 적어서 빠른 계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 원가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원가 계산은요. 표준 원가 계산은 전부 다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표준과 예정의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예정일이나 표준은 그런데 이제 목표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표가 첨가된 예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전부 다 직제, 직노, 재간 전부 다 데이터를 표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것을 표준 원가라고 하고 얘는 목표 원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표준으로 설정된 원가 자료를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원가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죠. 그러나 나중에 수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세의 2019년 제조 활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직접 노무비의 능률 차이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 데이터는 보통 AP 곱하기 이 공식이죠. AQ 이렇게 주고 그다음 얘가 이제 price라는 뜻이고 얘는 quantity라고 해서 수량 또는 노무비에서는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시간. 그다음 첫 번째 거를 먼저 바꾸면 SP 곱하기 뒤에 거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AQ. 이번에는 이제 뒤에 거 바꿔볼게요. 뒤에 거로 바꾸었을 때는 SP 곱하기 SQ.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 실제와 실제 데이터에서 표준과 표준 데이터로 가는 데 있어서 얘가 표준 데이터에서 실제 데이터와의 차이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P는 실제 가격이죠. 그래서 실제 가격과 표준 가격의 차이라고 해서 얘는 임률 차이, 노무비에서는 임률 차이, 재료비에서는 가격 차이라고 하고요. 가격 차이. 차후에 제가 세무 1급에 있는 모든 표준 원가를 한번 풀이를 따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일단은 여기는 이제 SAQ와 SQ의 차이, 즉 퀀터티, 즉 수량 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현재 보시다시피 노무비에서는 시간 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능률 차이라고 하기도 해요. 능률 차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문제에서는 그 능률 차이는 얼마이냐라는 거죠. 실제 직접 노무비가 얘가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직접 노무비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얘가 지금 금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15만 7천 원. 15만 7천 원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은요. 이게 바른 삼각형이 나와야 얘가 밑으로 가면 유리한 것이고 위로 가면 불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가 클수록 유리한 것이다. 일단 생각하시고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은 시간이죠. 시간으로 보시면 얘는 4,200시간이 났어요. 시간에 실제 얘는 그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단가를 곱해가지고 시간에 단가를 곱해서 그다음 거기에 금액이 15만 7천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AP는 현재 얼마가 나왔냐면 일단 다 쓰고 할까요? 표준 직접 노동 시간은 4,000시간. 얘는 지금 금액이 얘는 시간이 얼마가 났냐면 4,000시간이 나왔고 여기와 여기의 임률 차이는 6,800원 유리하다고 했죠. 그럼 얘 가격은 밑으로 갈수록 유리하다고 했죠. 15만 7천 원에 더하기 6,800원이 나오는 거죠. 6,800원. 이 금액은 이제 얼마냐? 15만 7천 원 더하기 6,800원. 얘는 16만 3,800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능률 차이. 요거와 요것의 차이를 구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얘는 이제 4200시간이 나왔고 4200시간이 나왔고 4200시간에 SP를 구해야 되겠죠. SP는 163,000원에서 163,800원에서 나누기 4200시간을 곱하면 얘는 39가 나와요. 39가. 단가는 39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39라는 거죠. 39. 39에서 4000시간을 곱하게 되면 얘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39 곱하기 4,000원 하면 39 곱하기 4,000원 하면 얘 금액은 15만 6천원이 나요. 자, 아래가 커야지 유리한 건데 얘는 지금 현재 위가 크죠. 얘는 이제 분리해요. 분리고 그 다음 빼야 되겠죠. 15만 6천원 빼기 16만 3,800원. 이렇게 빼면 7,800원 불리하다 이렇게 나와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지금 얘는 지금 간단하게 나왔는데 혹시 이제 얘 문제도 혹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얘도 패스할 만한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차후 제가 표준 원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싹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